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18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데이에서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이슈들이 잠잠해지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죠. 실적 시즌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관세 이슈도 상호 관세에 대한 것도 이제 실행도 아니고 이제 연구에 대한 결과를 4월 1일,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보편적 관세도 3월 초반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이렇게 눈치 보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신고가 구간에 있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고가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 혹은 그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작은 악재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전반적인 어떤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겨졌었던 채권 시장에서는 그게 많이 반영이 됐지만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그게 이제 관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혹자는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협상용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국의 관세를 낮춤으로써 어떤 이제 전 세계의 관세, 그러니까 평균 관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골디락스가 올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상승을 보는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과연 그게 이제 진짜로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 통화를 한다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보편적 관세를 때린 이후에 이야기가 없고, 지금은 이제 일기 때보다는 좀 낮은 관세긴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좋게만 흘러갈까?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유럽이 그때 대표적으로 이제 메르켈 총리였죠. 뒤로 끝까지 이제 지금 사이가 안 좋, 유럽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이제 그 이야기가 발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거나 트럼프의 인기는 짧으니까 그때 배째라 해가지고 유럽이 말 안 듣고 트럼프가 이제 그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사실 트럼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잘 받아주지 않았던 게 이제 약이 됐는데,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이제 좀 상황이 바뀐 흐름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거나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윈윈 관계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중국도 이제 최근에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AI에 대해서 힘을 좀 주고, 얼마 전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이제 이렇게 주재해가지고 세션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진짜 끝이고 이게 진짜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드릴 필요 없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작게나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07자리에 왔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민할 것 없이 밑에 2400에서 매수한 것들은 충분히 최소한 7, 80%는 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역시나 물린 쪽의 입장인데, 물린 쪽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서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물러서기보다는, 혹은 비정주저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10% 안쪽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종종 이제 기도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있는 거지, 사실 밑바닥을 좀 제대로 다지고 올라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락하게 되면 저는 개파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파락이 돼도 다시 디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물린 쪽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 내줄 자리에서 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컷 자리에서도 컷을 안 내주는
흐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나마 내 계좌가 선순환에 되고 또 요즘에 올라가는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어서 잘 상쇄가 된다고 그러면 내줄 거 충분히 내주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여러 가지 뭐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좀 움직이고 있고 우리 시장을 오게 되면 2607. 그쵸? 어떻게 보면 살짝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올라왔는데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서 잡은 것들은 여기에서 내 깜냥만큼 내가 보수적이면 많이 줄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적게 줄이고 그 다음에 목표는 왔기 때문에 내줄 거 내준다.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닐지는 사실 그걸 알 수 있으면 아무도 고생하지 않겠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을 끼워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여전히 물린 쪽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구간들을 잘 버텨주면서 혹은 밀리더라도 이 120평 자리를 잘 디뎌주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하나 아쉬운 거는 역시나 2차전지가 그렇게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779 라인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러니까 뭐 각자마다 포트폴리오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더 좋으려면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움직여주길 바라는 구간이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적어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잘 움직이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